자, 정태근 팀장과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는데요. 사실 궁금하신 부분들 중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주말에 연휴 기간 동안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이 돼서 또 코로나 관련된 그 연관 기업들 그러면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진단키트잖아요. 네네. 진단키트주들은 주가 부침이 굉장히 오히려 심했어요. 실적이 생각보다 눈높이를 못 맞춰주고 피크를 치렀다 이런 이슈도 있고 진단키트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전략이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여쭐게요. 네, 일단 저도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언택트가 될까요? 네. 이 부분은 그 다른 연휴를 제외하고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오후 방송에서는 일단 시젠이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이 관점은 적어도 아닐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적어도 이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시젠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천을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적인 문제인 거죠. 항상 가격적인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고 유행과 테마 그리고 또 이슈몰이 관심도 집중을 인한 시세 분출은 이미 어느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실제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4월 이후에 좀 꺾였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진단 키트가 물론 우리나라가 선점을 많이 해서 잘했는데 각국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국들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도 자기네들 자국민들 진단해야 되니까 다 우리 것만 쓰는 것이 우리 거 써주면 좋지만 우리 것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들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 기업들은 그런 단순 모멘텀으로는 좀 제약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닌지.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항상 증시도 마찬가지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래가지고 3월달 코로나 전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코로나 관련된 언택트가 유행이었듯이 또 이 유행이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김영민 매니저도 다뤘었지만은 또 양재츠가 방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하고 면세점이 또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 또 순환매 증시 항상 하는 분 순환매가 될 수 있는 거고 유행이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도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기대감이 컸죠. 그러니까 언택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증시도 상승했었고 그로에 대한 관련 종목들은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라는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기대감의 약발이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젠과 같은 어떤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LG화학 같은 경우에 물론 3월달 기준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3월달 23만 원에서 지금 75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주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5개월 만에 3배 정도 300% 정도 갔다라는 건 이 부분도 좀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지금 시젠이 3일 동안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가져가던 추세를 깨는 듯한 어떤 그런 그 현상이 나왔을 때는 일단 저는 경험상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직까지 진단키트나 시젠에 대한 얘기가 좀 안 좋게 나온 얘기들이 안 나오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고 경험치에 대한 얘기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그 약발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좋게 얘기하면 선반이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언택트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인터넷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그리고 그와 관련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보안업체단지 전자기기를 찌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적어도 추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큰 물주기에서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좀 편승하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뜬금없이 저 같은 경우 조선주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조선주도 대우조선 형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니까 조선주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또 한번 다루긴 했어요. 곡물 운송해하고 BDI 지수를 생뚱맞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사실 진짜 그 BPI나 파나맥스, 스프라맥스급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네네. BDI가 올랐잖아요. 그 공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조선 업종에 네네. 대한 이슈를 영역 확장으로 했고 또 한 가지 한다면 이제 지금 뭐 정태현 팀장이 말씀하셨지만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개념으로 이제 가치주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은 무겁지만 이런 경기에 순환하는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가가 그동안 또 반응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차츰차츰 이 물가라는 인플레이션은 정상화를 좀 찾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성장의 개념은 조금 모멘텀으로는 제약적인 거. 사실 그래서 요점을 얘기하자면은 뭐 코로나 관련된 거는 방역이나 이거는 이제 조금 절제하고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면 그쪽의 성장은 좀 국한하고 가치주 쪽은 그래도 계속 좀 연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가치주에 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가 지금 같은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 몰림표가 뜨는데.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소위 말하는 제도권에 계신 분들, 증권사라든지 자산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PBR인지 PR 이 기준에서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격적인 그 실적 대비 가격적인 측면 이 부분을 좀 보는데 지금 자막에도 조금 전에 나갔지만은 뭐 최근에 예를 들면 유통주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그 제도권 계신 분들 기준에서 보면은 PER인지 PBR 같은 게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가치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저 입장에서 보면 실적 대비 가격이 다운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특징주로서 꼽혔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2분기 적자를 기록했지만은 3분기에는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뭐 PER, PBR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지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그 가치라는 것들이 저는 실적으로 투영을 시켜본다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서 모호하긴 해요. 네.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지수가도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르겠어요. 신세계라든지 이마트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마트 같은 경우도 폐점 소식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3분기 때 물론 온라인 쪽 쓱 배송 통해 가지고 온라인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 매출의 비중이 크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큰 폭의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물음표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PER, PBR에서 접근하기 좀 무리가 이 부분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적표 이 부분이 과연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나가지만 철강, 조선, 유통, 의류 이런 종목들이 이런 업종들이 지난주 조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추세도 괜찮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지금 언급된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보다는 어찌 보면은 순환매 관점 이런 부분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뭐 LF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요, 뭐 해도 돼요. 어차피 뭐 이따가 이제 함축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또 나는 그래서 이런 뭐 어려운 얘기 막 둥둥 떠다니는 거 말고 이 기업이 중요하니까 결과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조금. 뭐 최근에 한전실업 같은 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효과가 좀 의류주 같은 게 이재명 효과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어떤 효과? 이재명 효과. 이재명 도지사.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무상교복.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조금은 의료주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실적의 영향이 실적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완전한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어떤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흐름 속에서 정말 눈치를 잘 보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그러니까 오늘 또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자막에 나올 때 철강, 조선, 유통, 의료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또 이게 수요일 목요일 되면 어떻게든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개장 전에 다뤄봤었잖아요. 그 선물 외국인들이 옵션 그 파생 쪽에서는 상승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또 수요일 되니까 또 바뀌어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눈치 작전이 아직까지도 하반기에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결론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뭐 결론 아닌 결론인데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저런 것들 그러니까 유행을 쫓지 말자잖아요. 유행은 단기간에 끝나니까 그죠? 이제 트렌드를 잡아야 된다. 트렌드는 지속성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렇죠. 길게 가면 안 돼요. 네. 네. 신민영 아나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뤄야 될 오늘 이슈들이 네. 또 많잖아요. 네. 하나를 깊게 파고 가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물리적으로 있습니다. 조금 갔다 오도록 하죠.